하긴 근데 K컬처 와이레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덜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다. 지금 댓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들만의 얘기도 아닌 것은 아닐까. 그것이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 그렇죠.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뭐 당원들의 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당이고 왜냐하면 정부 집권 여당의 정책 방향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당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들어가요. 지원금을 수백억씩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좀 약간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간섭을 받아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고 그렇죠 사실. 진 작가님은 민주당 전당대회 좀 보셨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최근 뉴스들을 조금 체크하는 것 정도? 네, 그러니까 뭔가 문화라는 것들이 되게 정치랑 떨어져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뭔가 말얹기는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뭐 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두근두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글이 올라갔는데 그 글의 주제는 되게 멋있는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품위는 품위 너무 중요해. 뭐 예의 바른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끄러운 태도를 나에게 적용시킬 줄 아는 염치 이것이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부끄러움은 언제 발생하느냐? 정치를 내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발생한다. 그리고 그 과거의 정치에서는 이런 부끄러움의 순간들 부끄러움을 느끼면 사과해야 한다거나 뭐 내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합의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품위가 없는 정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세상 기자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는데 왜 내 생각에 요즘 시대에 품위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달렸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너는 김민석 편인 것이냐. 품위를 얘기하면서 뭐 정청래 비판을 했어요? 저기 연설을 하러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 표를 구걸한다거나 단상 밑에서 거짓말이라고 외친다거나 야유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마음에 안 드는 매체 기자라고 해서 카메라를 틀어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품위도 없고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너는 김민석 편인 것이냐 라는 댓글이 양대 포털 합쳐서 1,1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아 진짜. 지금 얘기한 그 모든 행위를 한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1등 공신, 흥행이 1등 공신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말말말이 끊임없이 나가는 뭐 1등 공신일 수도 있고 전 단연 씬스틸러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 보다도 이 사람이 과연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가 정말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가 귀추가 주목되는 정치인인 바로 최민희 후보가 한 모든 일들이기도 하죠. 최민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워낙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지 최근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보다 바로 앞에서는 축협 청문회 할 때 왜 졌냐고 물어보는. 왜 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손흥민 선수를 조기에 투입하지 않아서 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국가대표 코치가 김진규 코치였죠. 김진규 코치 축구 진짜 잘했는데 김진규 코치한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졌냐 물어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조기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어떤 선수를 넣었으면 이겼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전문가들에게. 근데 심지어 손흥민은 뛰고 있었다면서요. 뭐 좀 후반 투입되긴 했었죠. 후반 투입되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민희가 그럼 왜 졌어요? 왜 졌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뭐 그래서 뭐 모르죠라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진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틀렸다는 건가요? 축구 팬들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 축구 팬들이 축구 열심히 보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그대로 지도하고 있는 코치가 더 잘 알긴 하겠지.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안 넣어서 졌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아유 그때 손흥민을 넣었으면은 그때 이런 걸 하는 거지. 청문회 자리에서 그럼 해줬어요 라는 거를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진짜 어떻게 만든 청문회인데 거기서 그 욕할 뻔했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최민희 후보가 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에 아주 두드러지는 성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서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어떤 정치적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한 표 줍쇼에 모든 것이 몰빵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고 주목을 끌면 내가 인기 투표에서 1등할 수 있겠지. 요 정도 수준의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에서도 뭔가 주목을 끌고 싶었겠지. 하지만 축구에 대한 이해는 없겠지. 축협에 뭘 때려야 될지는 관심 없겠지. 그러니까 왜 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정치든 운동이든 단 한 가지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필생의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당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어야 하는데 근데 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엇이 되겠다라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표만 줍쇼도 하는 거고 그냥 가짜 뉴스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고 되게 천박한 짓들도 하는 거죠. 마치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열심히 해오던 건 사실 이준석이거든요. 이런 게임 정치 같은 것들은 이기기만 하면 되는 목표는 없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들을 맨날 욕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그것도 참 기분 나쁜데 자기들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왜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라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없이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레이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냐?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냐? 이기는 게임이라도 하는가? 근데 그들은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 개박살이 났는데. 그거는 또 평가에 따라 다르지.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한 패배였던 선거라고 지방선거를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 사실은 뭐랄까 결과로 귀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BMC28님께서 BMC28님께서 어머나. 최민희에게 왜 국회의원 됐어요? 라고 묻고 싶다고. 물어보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준석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전당대회를 그냥 심드렁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돼도 나는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거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1차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단 말이에요. 저 이 형식 되게 싫어하거든요. 페이스북이 글자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 타임라인 페이지를 칼라를 넣을 수 있어요. 칼라를 넣어서 굉장히 폰트를 크게 키워서 사람들에게 딱 주목을 끌게 올릴 수 있거든요. 보신 적 있지 그게 않아요? 되게 뭐 이렇게 요란하게 막 네, 그림도 봤어요. 있고 네. 근데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될 때 윤석열이 6자 공약인가 이런 걸 이준석이랑 얘기해가지고 예컨대 뭐 여가부 폐지 네. 뭐 이런 거 올리는 이런 식으로 공약 막 아무렇게나 발표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식의 형식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식의 형식으로 최민희가 막 일베가 이제 우리 전당대회로 등장했다 이러면서 일베 문화 척결하겠습니다 하면서 느낌표를 찍은 거예요. 예쁘게 꾸며서요. 그래 무슨 이제 단색이었어. 예쁘게 꾸미진 않았어. 왜냐면 지금 굉장히 결연하거든. 일베 문화 척결해야 되고 김민석 지지하는 일베들 다 쫓아내야 되니까. 페이스북에서 원래 제공하는 템플릿이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데 일부러 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해가지고 주목받게 마치 그냥 현수막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일베 문화 척결하겠습니다란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하면 그게 또 맥락들이 있는 거잖아요. 스타벅스 탱크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무섭노를 지나서 지금 일베가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일베는 비윤리적인 집단이고 내가 상대방의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할 때 일베란 말을 꺼내 오는 건 너무 이제 사실은 효과적인 전략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일베라고 하는 것에 진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전 최민희 의원 그 후보가 딱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일베야라고 하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가서 혼내줘. 라면서 사실 조리돌림을 선동하는 거 굉장히 일베 문법이잖아요. 좌표찍기는 일베 좌표 찍고 쟤 괴롭혀줘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런 식의 이제 패북 정치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불쾌했었던 건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서민화 후보가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모양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닌데요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악수를 이제 다른 의원이랑 다 하며 지나가는데 서미연 후보만 악수 안 하고 악수 패싱을 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캠페인장에선 핸디캡일 수도 있는 어떤 핸디캡을 사실 장애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냥 손상일 수 있고 뭐 불편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문제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사실 하면서 조롱하면서 낄낄거렸다는 거. 품위가 없네요. 품이 없고 정확하게 사실 이게 일베짓이라서 일베 문화를 척결해야 된다고 외친다면 사실 이런 일상의 차별, 멸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일베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층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이게 너무 민주당 얘기를 너무 내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그 친청계와 친석계가 싸우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친석계, 그러니까 흔히 또 친명계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그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해 나가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들이 좌파블록을 채워줘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기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도 영입하고 뭐 이렇게 기업 출신 인사들 영입하고 하면서 약간 우경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현 민주당 당권 쪽에서는 그 뭐 저기 실용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거에 가지고 이제 그 친청계 그 뭐 이제 그쪽 거기서는 왜 우리 편 전통적인 우리 편 그리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우리 편을 쓰지 않고 왜 그런 내란 세력들을 데려다 쓰느냐. 사실 이게 무슨 되게 노선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 식구 안 쓰냐 이거거든. 왜 내 친구 안 쓰고 왜 내가 싫어하는 애 데려다서 왜 사실 유시민이 징징거린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공격하는 내 친구 안 쓰고 니네가 새로 데려온 걔네 친구, 걔네 일베 애들이잖아.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경화되고 있고 보수화되고 있고 내란 정당이랑 같은 편이 되고 있어. 너네는 일베화되고 있는 거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